서민들과 직접적인 그 소통을 위한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보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듣겠다. 일단 기사 먼저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마 사진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귀에 이렇게 하는 거. 예. 자, 일단 시작은 경기 북부 포천 연천부터 시작을 하고요. 강원 접경지, 영동권, 경북, 충북, 단양, 대천 등으로 4일간 민심 청취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 중심으로 여론을 좀 반전시키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정책을 왜곡 없이 전달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듣겠다는 수용적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방적인 저를 뽑아주면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신지를 얘기를 하시면 듣고 반드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행정가가 성남시장 때부터 해오던 거를 지금 대선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민주당 후보들은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일단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로 전 국민들을 사로잡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진짜 밑바닥까지 다 발품 팔아가면서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생각하던 그 외에 관례? 의례껏 그렇죠. 하던 것들을 새로운 정치의 언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새 정치죠. 이게 새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부터 그 좋은 어떤 행정적 결과를 만들어왔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인터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라 그러면 학을 떼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청취하거나 거기에 답변하려고 하지 않고 돌리기를 하거나 이게 다른 부서입니다라고 하거나 이건 못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불만 있는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고 이건 이래서 되는 거지만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 이만큼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걸 실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이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딴 얘기 다 정치적인 얘기라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만 자리 피해 나고 나면 그건 없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듣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 주면 그 민원인도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어차피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 무리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되는 선언에서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훨씬 더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서 해왔던 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에 살았던 시민분들 또 경기도민들은 이미 그 효능감을 느꼈잖아요. 시장님과 도지사로서의 이재명의 역량을 이미 효능감을 느꼈는데 그걸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이 경청 투어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세력이라 그래야 될까? 집단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민주당을 그냥 싫어하는 이쪽에 가갖고 도대체 불만이 뭐예요, 민주당에? 도대체 이재명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영입된 인사들이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도 그겁니다. 뭘 해드리겠다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영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행정관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 워낙 1.5들이 많잖아요. 1이었다가 2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1.5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농담이지만 왜 이재명이 싫으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싫대?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이 일 잘한다는 거 안다는 거야. 오, 아, 그걸 알아? 근데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지. 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무슨 업자야. 이제 관공서 납품어라거나 뭘 하는데 예전에는 봉투 하나 돌리거나 줄 있으면 일이 쉽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하고 딱 하면 관련해서 원가 공개 다 하고 공정 입찰 다 하고 나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입 보고서까지 공무원들이 다 요구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마진이 한 40% 막 이렇게 볼 수 있던 것들을 진짜 10% 15%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난 이재명이 되면 빡빡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설명을 해드렸죠. 시에서 쓰는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당신한테 물건을 주면서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잖아. 마진을 적절하게 줄여갖고 남긴 돈이 있으면 그 남은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재명 주머니로 가겠냐? 국고로 들어가겠냐? 아니다. 그만큼의 소외됐던 거 처리하지 못했던 복지사업이나 시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심지어 나중에 현찰로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당신이 간헐적으로 지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다시 아껴진 만큼 재순환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내수도 그로 인해서 훨씬 커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예산이 600조밖에 안 돼. 국가가 풀 수 있는 돈이나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600조밖에 안 되지만 이재명이 행정을 한다고 하면 900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송 작가님은 천재셔서 그런지 사실 인내심도 꽤 있는 것 같아. 나 같으면 바로 욕하고 쌍욕 박았을 때 느그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니까 느그가 안 되는 거야라고. 저는 아예 안 만나죠. 그 점이 이재명 대표와 우리하고 차이인 거야. 그래서 저희는 당권, 대권 다 내려놨잖아요. 싫다고 안 만나고 맞아요. 우리 지지 안 한다고 안 만나버리면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은 오메가 알파님이 다른 정치인들도 결국 이재명처럼 해야 할 거다. 그렇죠.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덮어놓고 우리 편이니까 야 이재명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지 우리는 사람이 많아라고 생각했다가 이재명 후보 딱 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만큼 할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회 각계 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성남이나 경기도의 전 공무원들이 지지 선언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때문에 과로사하게 생겼다고 전직 공무원들이 전직 공무원 또는 현직에 있을 때도 이재명 때문에 퇴근을 못 한다고 막 이런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퇴직한 전 사장을 말하자면 그렇죠.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우리 전직장 나오면 내가 진짜 퇴! 이러면 그쪽 보고 내가 오줌 다 쌀 거야. 대부분 전직장에 대한 좋은 추억 갖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전 진짜 없어요. 근데 전직 공무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일은 힘들었으나 그분들도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다는 거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잖아. 자기는 공직 생활 중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또는 일 제대로 못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자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일하게끔 다 만들어서 썼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일을 잘하게 한다는 거야. 그게 능력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 능력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100만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50명 중에 1명은 공무원인 거야. 길 가다 부딪히면. 수준인가? 그래서 이 정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나라 돈을 가지고 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100만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나라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남을 바꾸고 경기도를 바꿨듯이 그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실무진들은 똑같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실무진하고 윤석열 때 실무진이 뭐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 잘하던 외교부 직원들이 윤석열 때 보세요. 대대대대대대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빵빵 터지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조직사회의 문화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댓글에 보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너도 이재명 한번 겪어봐. 어? 코피 나도록 한번 일해봐. 아니, 뭐 근데 이런 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하는 게 공무원들도 편해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훨씬 편해요. 편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응. 여기 할 거 하고 그 이외에 요구 안 하는 게 좋다니까. 근데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늘 가갖고 민원인들도 얌전해진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근데 공무원이 일 못하면 일단 가서 동장 나오라 그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이러한 문화를 공장부터 찾을까요? 동사무소에 왔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